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개념 정리 좀 해보고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과제 2주차 과제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을 위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강의는 이제 한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찍을 테니까 좀 짧게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좀 풀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과제 제출이 점점 줄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12문제 줘가지고 다들 열심히 풀었더니 과제 진도율이 한 80%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두 번째 과제부터는 50문제씩 올리니까 애들이 당황해서 그런지 안 올리더라고. 아, 얘가 12문제 올려서 우리가 열심히 올려줬더니 아우 배가 불렀네 하면서 별로 안 올리는 것 같아. 물론 과제 제출에 엄청 집착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것들 먼저 해결한 다음에 시간이 날 때 과제를 해라는 것이고 당연히 완전히 정규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학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또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충 개념으로 주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학교에 왔을 때도 충분히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또 실제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 반수생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재수생, 반수생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재수생들, 반수생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재수생, 반수생들이 그냥 막 생각 없이 나 이 학교 싫어 라고 반수하는 애들이 아니라 진지하게 뭐 한양대 다니는데 연세대 가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경우에는 아주 실력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됐다. 실제로 내가 재수학원 다니는 제자들 봤었는데 뭐 하루에 한 30문제는 뭐 기출문제 4점짜리들 위주로 막 30문제, 많으면 50문제까지도 매일매일 푼다고. 이렇게 딱 과제가 나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50문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주는 거야, 얘들아. 그거 정도는 해야겠지, 그지? 아, 선생님, 난 개념조차 안 되어 있는데 라고 물으시면 개념을 묻는 문제들도 있지, 그지? 3점짜리들. 또 그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4점짜리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알겠지만 개념만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지. 내가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를 3점짜리에서는 단순 개념 암기형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너 이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고 반면에 4점짜리들 같은 경우에는 도형 딱 주고 혹은 막 한 2개, 3개 막 짬뽕 시켜가지고 너 이거 한번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이해만 한다고 해서 내가 4점짜리를 거뜬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그런 훈련, 연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덧셈 정리 개념 설명하기 전에 이게 이제 상함수 극한 숙제에 있었던 문제인데 요거 잠깐만 설명하고 가계 이등분선을 쓰라는 얘기야. 여기가 세타, 여기가 2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도 세타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가계 이등분수의 성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를 내가 설명해 주려고 이 문제 잠깐 가져왔던 거야. 혹시 가계 이등분수로 푼 친구는 아주 훌륭한 거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그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방법을 쓰면서 또 풀어본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풀었던 상함수 기출문제 중에 이거 있었잖아. 말이 자꾸 꼬이네. 이 삼각형 이등분선의 성질 쓰는 거 요것도 쓰는 기출이었기 때문에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복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학평 문제였기 때문에 학평 문제도 풀다 보면은 우리가 수능 기출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당연히 평가원 기출 문제가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학평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요즘에는 풀어봐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문제를 가려서는 안 돼. 자, 덧셈 정리 한번 풀어보자고. 자, 덧셈 정리를 한번 풀어볼게. 아까 마이크를 떨어뜨려가지고 자꾸 마이크를 찾는 거야. 오늘은 약간 검정색의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청바지 안 보이네.
그런 약간 스티브 잡스 느낌으로 좀 해왔는데 마이크를 떨어뜨려서 언제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촬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 한 번만에 통과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면서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과제를 좀 열심히 제출하고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기분이 좋단 말이야. 첫 번째 과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12문제밖에 안 돼서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기한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기한보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보충해서 이만큼 공부하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함수의 덧셈 정리. 이거는 뭐 나의 유튜브 영상도 하나 있었지, 그지? 그때 그거 미디어에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전 덧셈 정리 모르는데 선생님 덕분에 덧셈 정리를 알았어요 라고 할 정도로 덧셈 정리가 아주 유명해졌지, 그지? 하지만 실제로 어디 쓰이는지 아무도 모르지? 여러분들은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신, 코, 코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코, 코, 신, 신.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신, 코, 뿔, 코, 신. 신, 코, 뿔, 코, 신. 코, 코, 마, 신, 신. 코, 코, 마, 신, 신. 이렇게 외우는 친구도 있더라고. 내 친구 중에. 그 다음에 일마, 탄탄, 탈풀탄. 일뿔, 탄탄, 딴마딴. 마이너스에는 마이너스. 플러스에는 분자가 플러스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다. 증명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자고. 증명이 아주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자고. 자, 단위원이 있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야. 자, 이 1인 원의 동경 X축과 이루는 각이 알파라고 하는 동경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에 좌표가 얼마니?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라는 것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동경이 있는데 걔가 이루는 각이 X축과 이루는 각이 뭐 베타라고 할게. 여기를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라고 하자. 얘랑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알파라고 둘게. 얘를 베타라고 두고. 여기를 베타, 여기를 베타, 여기를 알파라고 둘게.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코사인 제2법칙을 쓸 수 있어. 여러분들은 코사인 제2법칙을 알고 있지? 자,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고 요 각이 얼마야 얘들아? 알파에서 베타를 빼준 거지. 알파 빼기 베타. 그럼 요 길이를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어. 요 길이가 얼마야 얘들아?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주면 돼. 그래서 거리 공식을 써주게 되면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이야. 선생님 난 코사인 제2법칙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당장 수학 원책을 펼쳐서 코사인 제2법칙을 공부하시도록. 사인 법칙 모르면 사인 법칙도 공부해야지. 사인 법칙은 주로 외접원이 나올 때 쓰는 거고 코사인 제2법칙은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혹은 두 변과 끼인각을 알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요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1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야. 요걸 예쁘게 정리를 하시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코코신신이 나온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야. 끝! 덧셈 정리의 개념이 아주 간단하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탄젠트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탄젠트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를 구하면 되겠지, 그지?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유도하면 돼.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갖겠지, 어떤 친구는. 선생님, 그럼 사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사인은 이렇게 증명을 하면 돼, 얘들아. 알파 대신에 뭘 넣어주면 되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파이를 넣어주게 되면 얘가 사인으로 바뀌지, 그지? 그래서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신 넣어주고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주면 돼. 이해되지?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 사인으로 바뀌어. 그럼 얘도 사인으로 바뀌고 얘도 사인으로 바뀌고 얘도 사인으로 바뀌고 그지?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엄밀히 얘기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지. 왜냐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게 되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지. 그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 그러면 당연히 사인도 알아야겠다. 코사인도 알겠다. 탄젠트는 뭐 열심히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분자 분모를 딱 각각 정리한 다음에 분자 분모를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탄젠트의 덧셈 정리가 나올 것이다. 자, 그 다음 덧셈 정리의 대표적인 응용이 뭐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야. 자, 그래서 예각의 크기는 공식만 외워도 중요하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직선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 여기가 y equal mx1, m1x 더하기 n1. 요 직선이 y equal m2x 더하기 n2. 각각을 우리가 탄젠트로 기울기를 나타낼 수가 있지, 그지? 탄젠트로 기울기를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래서 탄젠트에 뭐 여기를 얘가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을 알파라고 둘게. 얘를 뭐 베타라고 두지 뭐, 그지? 탄젠트 알파는 m2. 그 다음에 탄젠트의 베타는 뭐가 돼? m1이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삼각함수로 표현된다는 건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 탄젠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언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각에 대한 탄젠트가 뭐다? 기울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음수가 나올 때는 얘가 둔각이니까 탄젠트가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반드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어야 돼.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두 직선 사이의 예각을 찾아보자고. 누가 봐도 여기가 예각이지, 그지? 뭐 이 그림상에서는 어쨌든. 이 그림상에서 얘가 예각이기 때문에 모요각이 여기다라고 하게 되면 요각 더하기 요각이 베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요 노란색 각이 더하기 알파가 베타야. 그럼 얘는 얼마야? 베타 빼기 알파가 된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 되고 거기에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탄젠트 젖셈 정리를 쓰게 되면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누가 봐도 베타가 더 크지? m2 빼기 m1. 이 그림에서는 m2 빼기 m1이 뭐가 돼? 양수가 돼. 그래서 얘가 예각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그림에서만 그런 것이고 만약 내가 그림을 몰라. 혹은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 필요해. 이따가 로그 함수에 관한 직선 예각 그 문제 풀겠지만 그 문제에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딱 더 크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딱 된다는 얘기야. 심지어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이 크기가 요 놈인 게 요 놈도 있고 요 놈도 있다라고 해서 절대값이 두 가지의 값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원칙이다. 왜냐하면 예각이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누가 더 큰지 알게 되면 양수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빼서 양수를 만들어주면 되고 혹은 둘 중에 하나가 미지수야. 그럼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누가 양수가 만들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줘야 한다는 얘기야.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물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암기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알고 보면 원리 자체가 막 되게 복잡하고 그런 것들은 없어. 그래서 뭐 개념 공부를 아주 오래 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건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개념만 계속 보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진 않는다는 얘기야. 자, 탄젠트는 일마탄탄탄불탄. 삼각함수의 합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삼각함수의 합성은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뀌는 걸 우리가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해. 즉 두 개의 사인 코사인이 1차식으로 나타내져 있을 때 얘의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 혹은 우리가 주기를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함수가 더해져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구하기 어렵지.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함수의 합성을 써서 하나의 상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결국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게 근본적인 원리인 거야. 자, 그래서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가 있다고 해보자. 자, 이거를 어떻게 상함수의 합성으로 나타내는 것이냐, 덧셈 정리를 어떻게 나타내는 것인지를 잘 알아둬야 되겠지, 그지?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면, 봐봐. 우리가 덧셈 정리 자세히 보면 사인, 코사인, 그럼 얘도 코사인, 사인이면 신, 코, 신이 되어가지고 얘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야. 뭐냐면 이 A하고 B를 삼각함수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삼각함수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뭐야? 단위원이야, 단위원. 혹은 그냥 원이야, 원. 자, 원 위에 X좌표가 A고 Y좌표가 B인 이런 점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 A, B가 동경이라고 했을 때 이 동경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두자고. 그러면 요 길이는 얘들아 얼마니? 요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그지? 자, 요거 알았어. 즉 원의 반지름이잖아? 원의 반지름 알고 X좌표, Y좌표를 뭐 할 수 있어?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지. 왜? 길이 알고 각을 알잖아. 자, 그러면 A는 뭐가 돼? A는 요거 분의 요거? 즉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코사인 알파가 되겠지. B는 뭐가 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뭐가 돼? 사인 알파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뭐라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세타. 이거 묶어낼게. 더하기 B가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딱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돼? 신, 코, 신이 돼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된다?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 요게 딱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요 뒤에 있는 표현 요것도 이해가 돼야 되겠지. 너를 넘긴 거구나. 코사인 알파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사인 알파는 뭐가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가 그래서 나왔던 것이구나. 이게 삼각함수의 합성의 원리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덧셈 정리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얘를 1차식으로 나타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1차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1차 결합으로 나타내어 있는 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하나의 상함수로 합쳐주기 위해서 덧셈 정리의 힘을 빌렸던 거야. 덧셈 정리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 A와 B를 다 뭘로 바꿔줘야 돼? 삼각함수로 바꿔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원 위의 좌표를 써먹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코사인 합성은 뭐냐? 자, 코사인 합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도 코신이니까 B가 코사인 알파. 사인이 뭐가 된다? A가 뭐가 된다? 사인 알파. 그래서 실제로 코사인 베타. 베타로 했지, 여기는. 베타. 여기도 베타. 베타가 B. 사인 베타 뭐야? A. 이렇게 나타내면 돼. 이걸 맨날 외우고 있기 어렵잖아. 코사인 알파가 A다. 사인 알파 B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코신. 얘가 코사인. 얘가 뭐? 사인이야. 코사인 합성은 우리가 할 일은 거의 없어. 대부분 우리가 사인 합성을 해. 왜? 실제 삼각함수의 합성 문제들은 우리가 대부분 언제 하냐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하기 때문에 그래. 즉 요렇게 주어진 형태의 함수를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삼각함수의 합성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문제 하나만 풀고 끊고 쉬도록 하자고. 자, 요거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의 어떤 도형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세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요 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각을 쪼갠다가 핵심이야. 뭘로? 내가
삼각 B를 알아낼 수 있는 각들로 쪼개는 거야. 자, 이렇게 삼각 B를 알 수 있는 각들로 쪼개는 게 상함수 덧셈 정리의 문제의 핵심이야. 그래서 보통 2개 이상의 직각삼각형을 내가 찾아내는 형태인 거지. 그지? 그래서 얘도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어.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려. 여기도 마찬가지 수선의 발 내려. 그 다음에 여기도 수선의 발 내려. 그러면은 총 직각삼각형이 2개가 만들어지는데 어차피 요놈 합동, 요놈 합동인 건 내가 알지, 그지? 그러면 내가 세타가 만들어진 원리를 보면 요 각을 알파, 요 각도 알파, 요 각 베타, 요 각 베타라고 두게 되면 세타가 뭐라는 걸 알아? 2알파 더하기 2베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2알파 더하기 2베타니까 그러면 내가 알파와 베타를 탄젠트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접근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해볼게. 일단 탄젠트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2인 걸 알지. 그 요 길이 알아내면 돼. 근데 요 길이가 0,a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가 a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럼 너도 자동으로 내오겠네? 너 1이니까. 그래서 탄젠트의 알파가 a분의 2야. 탄젠트의 베타가 얼마야? a분의 1이야. 그러면 탄젠트의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배를 해주면 되겠는데? 아니면 탄젠트의 2알파 더하기 2베타니까 탄젠트의 2알파를 먼저 구해주고 탄젠트의 2베타를 또 구해주면 돼.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뭐 하여튼 그때의 문제인데 이거 언제야? 2019년이니까 작년이네. 작년에 이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 처음에 나도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2알파 구했지. 2베타도 구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 A에 관한 4제곱이 나와. 근데 이게 29번인가 그랬어. 그러면 29번이니까 4차식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열심히 인수분해를 했는데 안 나왔어. 당황스럽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 당연히 시험장에서 습관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접근을 했을 거야. 왜냐하면 그거를 유도한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더럽지. 근데 실제 어려운 문제들은 그런 것들을 유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겪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얘는 좀 대놓고 유도를 했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어떤 문제를 딱 풀 수 있다고. 보자마자 딱 풀어내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얘들아. 그런 사람은 천재야. 여러분 천재가 아니잖아, 그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미련 없이 바로 풀이 전략을 수정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너 4차식이야? 너 안 돼.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만약에 한 방에 알아냈으면 참 좋겠지, 그지? 그게 머릿속으로 다 그려져. 보나마나 4차식이네. 난 바로 못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보자고. 탄젠트에 2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얘만 나오니까 얘를 하나로 보자 이 말이야. 요렇게 더하기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에 나누기 1 마이너스 탄젠트의 제곱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럼 너를 미지수로 두게 되면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지? 실제로 나 다 해봤어, 얘들아. A 4차식까지 나오고 인수분해 안 돼. 되기는 돼. 2차식 이렇게 돼. 근데 여러분들 2차식으로 인수분해 해본 적은 거의 없지.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 어떻게 배웠어? 대입 하나하나 해가지고 했잖아, 그지? 사실은 그렇게도 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계지, 어떻게 보면. 어쨌든 뭐 문제 만드신 분을 또 욕하면 안 되니까 그걸 의도하신 거야,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문제 만들 수도 없어. 뭘 할 말이 없어. 자격이 없어. 자, 보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t라고 둘게. 그러면은 t, 2t 나누기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얘가 탄젠트 세타였으니까 요 놈이 3분의 4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각선으로 를 곱해줘.
드르륵 곱해주면 4-4t의 제곱이 얼마가 돼? 6t가 돼. 그러면 2t의 제곱 바로 약분할게. 더하기 3t 마이너스 2가 빵. 인수분해하면 2t 21, 21 여기 마이너스 2t 빼기 1, t 플러스 2가 0. 따라서 t가 얼마가 돼? t가 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야. 아, 마이너스 1, 2는 없잖아? 그러니까 t가 2분의 1이 나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돼? 자,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된다?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탄젠트의 베타 나누기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의 베타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요게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얘 얼마였어? a분의 2 더하기 a분의 1 빼기 a 제곱분의 2 이렇게 돼서 요걸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a 제곱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약분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자, 따라서 요거 6a가 a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a는 근의 공식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2니까 11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1이 나오겠지, 그지? 자, 빼기는 될 수 없지. 왜냐하면 음수가 나오니까 양수가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지.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을 익혀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감각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런 것들을 계속 익혀 나가야 되는 거니까 내가 문제를 많이 푼다고 나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 매년 그래왔고 내가 공부할 때도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반복, 계속 숙달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게 그 기출 문제들 혹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수능 문제의 어떤 출제 기본적인 그런 틀이 있다고. 그 틀에 맞춰서 풀어나가는 능력이 생기게 될 거야. 이게 한두 달 만에 생기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근데 반복하다 보면 이게 나 문제를 왠지 외우고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그게 결국 잘못된 게 아니야, 얘들아.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고 내 것이 되어 간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강의든 좋아. 어떤 동강이든 좋은데 그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을 해서 반복해서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 수학은 추상적이야.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볼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추상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